민주당 대선 레이스 경선 규칙을 두고 반발이 굉장히 거세죠.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 경선 참여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두관 전 지사는 민주당 경선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는 참여하기로 했는데 일단 김두관 전 지사가 거부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이 경선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거 김두관 전 지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이나 김두관 후보 측의 대리인들을 참석시켜서 의견도 좀 취합하고 논의 구조를 갖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특별당원 당규 를 정하는 과정조차도 아주 비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김 전 지사 결국 경선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이 경선룰 협의 후보들과도 없었고 지금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한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저버린 민주당의 경선 룰이다. 이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 특정 후보 추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앞으로 조언을 좀 들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경선 룰이 되면 사실 누가 될지 뻔하다는 건 지금 신통방통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선 룰을 바꾸는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려 96.56%라는 득표로 찬성이 가결돼 버렸습니다. 뭐 7, 80%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경선 룰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저걸 두고 숫자가 저렇게 높아도 괜찮은 거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긴 하던데 윤기찬 변호사님 저 수치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거는 사실 저렇게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인데 일반 여론조사도 아마 역선택 방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의 권리를 늘리는 특히 권리당원들, 돈 내는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늘리는 이 사안을 권리당원한테 투표에 맡긴다. 이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당 룰을 원래 지속되던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뭐 다소간의 수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후보자 선출 될 걸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다른 후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못 이긴다 하더라도 못 이길 가능성이 크죠, 솔직히. 못 이긴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본인들의 득표를 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이후에 당 헤게모니를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경선에 참여한 이후에 만약에 지게 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인재 방지법의 효과는 보고 그다음에 이 출마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본인들의 욕심은 다 또 제거하고 이렇게 룰 변경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이후에도 뭐 친명계가 있습니다만은 친명계와 그다음 비명계가 자유롭게 헤게모니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데 하필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송 부위원장님, 지금 사실 이 대선 후보 출마하려면 기타금만 4억을 내야 되잖아요. 각 후보가 각각 이제 4억 원을 내고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질 게임이 뻔하면 이 4억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3.44%에 속하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던지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룰을 이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아까 김두관 전 지사가 말한 게 정확한 게요. 원래 모든 선거에서 당내 경선 때 룰 세팅할 때는 후보자들의 대리인이 무조건 참석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렴 절차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전 이번 룰이 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리하지 않은 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명을 일단 낙오시켰고 다른 분들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당의 결정이 따르겠다라는 이렇게 행태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이 사실 20년 가까이 어떻게 해왔냐면은 당대표는 당심으로 대선 후보는 민심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 한 20년 동안 룰을 조금씩 바꿔왔었거든요. 이걸 한순간에 바꾼 겁니다. 물론 뭐 역선택이다 뭐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면 특정 종교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전 이해합니다만 그런 과정,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군소 후보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룰 결정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 김동연 경기지사도요. 경선 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에는 경선 참여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입니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어요. 예.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크고요. 절차상으로도 지금 그 후보자들 간에 그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만큼 경선룰 정해진 것 따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는 가슴에 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민주당은 3파전으로 구도를 짰습니다. 그런데 1강 2약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안 하겠다 거부했고, 김경수, 김동연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냐, 당에 내린 결정이니까 일단 따르겠다라는 목소리 냈고, 그래서 이재명 1강, 김경수, 김동연 2약 이렇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 친문, 적통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외의 다른 민주세력, 다른 재정당과도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정권교체 이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그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참여했던 재정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국정 운영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